노션 써보고 싶어서 노션 다운받고 회원가입까지 완료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무료 템플릿 나눔받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여전히 막막했거나 도대체 다른 메모 앱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간관리 찐천재 시간기획자 마담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노션 기초편인데요. 지난 영상은 완전 왕초보자를 위해서 노션 기본 기능만 배워보는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니까 이미 머리가 너무 아프죠? 스킵하고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노션을 쓸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간단하게 기본 메모 앱이나 기본 캘린더 앱을 쓰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노션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스마트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잡고 응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예요. 제가 공유하는 템플릿은 거의 대부분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다꾸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런 생산성 앱은 목표를 가시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건 다른 다이어리나 다른 데서 예쁘게 꾸미시고요. 이 노션은 딱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용도로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데이터베이스 영상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노션은 메모 앱이 아니라 웹사이트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교보문고 페이지를 볼게요. 이 페이지는 영역 하나하나를 그려놓고 텍스트를 하나하나 입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체계관에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걸 사용자가 보기 좋게 페이지 여기에는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뿌려주고 여기에는 이 책과 연결된 이미지 1을 뿌려주고 라고 코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페이지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엑셀에 채워진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내 입맛에 맞는 UI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캘린더로 보고 표로 보고 또 보드로 보고 타임라인으로 보고 내 맘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페이지 하나를 먼저 추가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젝트 DB라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고 이 뒤에 DB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요.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제목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션 기본 명령어인 슬러시를 입력해 주시고요. 스크롤을 내려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는 처음이니까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슬러시를 눌러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셔도 바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똑같이 뜨게 돼요. 같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일단 표 형태로 보는 게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페이지 제목이고 데이터베이스 제목도 똑같이 복붙해서 넣어주겠습니다. AA는 이 데이터의 제목을 말하고요. 기준이 되는 이름이라서 삭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속성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행을 기준으로 보여지게 되고 계속 쭉쭉쭉쭉 추가하셔서 데이터를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 하나는 이 프로젝트 1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다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일정 관리 투두 캘린더를 이용할 예정이니까 일단 제가 공유해드리는 메타시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역 자체가 DB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스마트한 시간 관리를 위해서 프로젝트 캘린더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캘린더 형태로 볼게요. 한 달 이내 또는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여기에서 생성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생성할게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텍스트로 입력해요. 명확하게 입력해야지 나중에 구분하기가 좋겠죠.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마음껏 추가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항목 하나하나를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속성의 입력 방식, 보여지는 방식, 제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속성을 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제해서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삭제도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DB에 각각의 속성을 이렇게 입력하도록 설정해 뒀어요. 프로젝트 제목을 입력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골즈보드에 있는 목표와 연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구분을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를 쓰게 하고요. 그리고 시작일, 마감일, 진행 상황, 진행률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습니다. 지금 이 메타시 템플릿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쓰시기 때문에 자세한 속성 같은 경우에는 변경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이 되는 업무들 위주로 일단은 속성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지금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골즈, 목표와 연결이 되고 프로젝트 부분을 보면 유튜브를 제가 2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 2 중에 선택하게 하고 시작일이 언제고 마감일이 언제고 진행 상황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해뒀습니다. 일단은 제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메타시를 다운받으면 완전히 빈 페이지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입력해서 추가하셔야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속성을 기준으로 제가 구성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하나 입력해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구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속성 편집을 선택해 보면 속성 유형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옵션을 마음껏 추가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삭제하시거나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 선택 속성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을 그룹핑하기 위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1, 2, 커뮤니티, 코칭, 종합 프로젝트, 단기 프로젝트 등 이렇게 너무 많은 옵션은 아니고 10개 이내로 그룹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이거 하나하나를 스스로의 기준에 맞게 그룹핑을 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시작일,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캘린더가 보여요. 그래서 캘린더에 직접 선택하실 수 있거나 또는 날짜를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리는 프로젝트 캘린더는 이 마감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짜를 수정하면 밖에 이 날짜도 같이 변경이 돼서 프로젝트 캘린더에 표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었는지도 이제 가늠해 보기 위해서 넣은 건데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삭제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 링크도 내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여러 가지 참고했던 링크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넣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요. 다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파일을 추가하거나 이미지를 추가하면 나중에 시각화하기가 조금 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기능을 알아보시도록 넣어뒀어요. 근데 필요 없으신 분들은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이 노션의 장점은 이런 속성들을 나한테 맞게 추가 삭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항목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도 불필요한 건 삭제하시면 되고 또 여기에서 부족하다 싶으신 건 이런 속성을 복제해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성들 중에서 지금 당장은 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나중에는 참고해야 되는 것들 근데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속성 표시 여부에서 항상 표시, 비어있을 때 숨기기, 항상 숨기기 등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지고 필요에 따라서 열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 선택이 있고 다중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처럼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중 선택 같은 경우는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키워드를 정형화된 몇 개의 태그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좀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여러 개의 성격을 띌 때 태그를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검색하시거나 필터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젝트 캘린더에는 없지만 북노트에서 쓰였는데요. 이렇게 책이
뭐 브랜딩, 마케팅 성격도 띠기도 하지만 뭐 동기부여,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키워드들도 들어가 있어서 두 개가 같이 선택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룹핑을 하거나 검색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스타 할 때 내가 정해둔 키워드들 태그 누르잖아요. 그거랑 조금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었던 것들도 빼면 돼요. 그리고 얘도 아까 전에 그런 선택 속성이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항목들을 바로바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도 바로 삭제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생각보다 쉽네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속성 항목들을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일정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 프로젝트 데이터가 아카이빙 됩니다. 여기에서 진짜 궁금하실 것들이 이 진행률일 텐데요. 이건 프로젝트 투두 템플릿을 불러오고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의미와 함께 진행률도 시작됩니다. 투두 템플릿에서 돈을 클릭하면 이 진행률도 같이 퍼센트가 반영이 돼요. 네,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그 개수에 따라서 진행률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은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꽃이자 정말 하이엔드인 관계형과 롤업을 활용한 기능이에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기초를 말씀드리는 영상이니까 이 관계형과 롤업은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기에서 풀면 너무 머리 아프실 거예요. 이 TodoDB도 비슷한 형태가 보이죠. TodoDB를 불러왔고 그 DB를 표 형태로 보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데드라인에 맞게 잘 완수하려면 어떤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다 하나하나 입력을 해줍니다. 날짜를 선택해 주고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하루 단위의 투두를 작성합니다. 이건 뒤에 투두 캘린더로 보이게 될 데이터랑 같습니다. 노션이 정말 좋은 게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와 투두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 한 페이지로 딱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설명드릴 투두 캘린더에서는 여러 프로젝트의 투두를 데드라인에 맞게 캘린더로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프로젝트와 투두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여러 투두가 합쳐져야 완성이 되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일이에요. 투두가 합쳐져서 프로젝트가 되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단위의 골즈가 되는 거죠.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건 프로젝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건 하루 투두로 작성해 주세요. 이제 투두 캘린더를 볼게요. 앞서서 프로젝트에 입력한 투두가 여기에서 이 캘린더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데이터인데 표로도 보고 보드로도 보고 그리고 타임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 관리를 위한 페이지를 보는 거니까 캘린더로 볼게요. 저는 데드라인에 맞춰서 일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캘린더 형태로 보는 편이에요. 일정이 많아지면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 또 표 형태로 바꿔서 체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서 볼게요. 이 투두 하나가 프로젝트랑도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구분도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보여줄 수 있게 제가 연결을 해뒀습니다. 그날 바로바로 완료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쌓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이 정도로만 입력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프로젝트 DB와 이 속성들의 기능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실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서도 이렇게 투두를 생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한 투두만 입력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바로 플러스 투두에 눌러서 여기에서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바로 여기에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는 굳이 오늘 해야 되는 걸 프로젝트로 연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날 완수하고 땡 하는 업무들은 이렇게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자동으로 거기 이 프로젝트에도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일단 메타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굳이 내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다라고 알지 않아도 이용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이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이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꼭 봐주세요. 이 프로젝트 DB와 투두 DB에서 쓰이는 속성의 기능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서 속성 편집하거나 또는 뭐 속성을 삭제하거나 복제하거나 그리고 또는 숨기거나 이렇게 내가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내가 카테고리화하고 싶거나 입력하고 싶거나 숫자로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 기능만 알고 계셔도 다 수정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프로젝트 캘린더와 투두 DB를 연결시키는 건데 이거는 관계형과 롤업 이건 정말 노션에서의 하이엔드 기능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것만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많이 보시게 될 데일리 리포트 DB예요. 여기에서는 굿노트로 쓴 데일리 리포트를 통계화하기 위해서 메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통계에 쓰는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생성해 볼게요. 플러스를 눌러서 데일리 리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데일리 리포트는 매일매일이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날짜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 만족도는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래프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속성 제목을 클릭해보면 속성 편집을 통해서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를 입력했을 때 숫자나 그래프로 보여지는 거는 대부분 이 속성의 유형이 숫자입니다. 그리고 표시 옵션을 보게 되면 제가 막대 형태로 보여줘 라고 지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했을 때 이 막대 형태로 채워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색상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나누기 숫자예요. 이 나누기는 이 속성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내 만족도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10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는 100점 만점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하면 10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같이 표시할 거냐 아니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들은 내 목표치를 입력한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 목표 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시각화하기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독자 수 10만이 목표라고 한다면 기준은 10만이 되고 현재 그 숫자를 바로 입력하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만이거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템플릿에는 제가 임의의 숫자를 입력을 해뒀어요. 모두 자신의 목표에 맞게 속성 편집을 통해서 이 기준이 되는 숫자를 수정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이걸 그래프로 시각화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꼭 자신의 기준으로 꼭 수정해서 쓰세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유일하게 제 템플릿에서 함수를 쓴 부분인데요. 이 달성률이에요. 이 달성률도 클릭해보면 정말 간단한 함수로 이루어졌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집중 시간을 계획 집중 시간으로 나눠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의 달성률을 어떤 숫자로 뚜렷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집중 시간과 실제 집중 시간으로 제가 설정을 해둔 거고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집중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데일리 리포트에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계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성된 시간을 기준으로 얼마나 잘 집중했는지 달성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식도 다른데 그대로 응용해서 쓰실 수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들의 속성은 그 데이터의 성격, 내용을 말해주는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면 입력하다가 이미 지치니까 딱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서 쓰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쓰다가 속성이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다중 선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텍스트로 입력하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속성을 텍스트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속성의 성격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속성을 똑같이 하나 복제한 다음에 원래 속성 뒤에 올드로 이름을 붙여서 기존의 속성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속성을 항상 숨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어서 신경이 안 쓰여요. 일종의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새로 입력 항목만 계속 노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성 앞에 점 6개를 잡고 드래그하면 순서를 언제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다면 너무 쉽게 속성을 바꾸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를 백업해 놓고 새롭게 속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자체가 내 기록이기 때문에 또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처음에 엄청 헷갈렸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는 이 엄마 페이지에서 이 점 3개를 클릭해 보면요. 이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레이아웃에서 캘린더, 표, 보드, 타임라인, 갤러리, 리스트 형태 어떤 것든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보여지는 이 밖에 엄마 페이지에 디자인 레이아웃, 큰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캘린더를 어떤 기준으로 볼 거니, 마감일 기준으로 볼 거니, 캘린더 표시 기준을 월 단위로 볼 거니, 주간 단위로 볼 거니, 얘네를 여기 이 레이아웃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보게 되면 이 보드를 크게 볼 거니, 중간으로 볼 거니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화를 지금 현재는 진행 상황에 맞게 그룹을 해놨는데요. 이 그룹화 기준도 이 속성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행 상황에 맞게 그룹화를 했고요. 프로젝트 구분으로도 얼마든지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도 갤러리 형태 로 볼 수가 있고, 이 갤러리도 페이지 컨텐츠로 볼래, 커버로 볼래, 작게 볼래, 크게 볼래, 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갤러리 형태는 이 라이프타임 피드백이 갤러리 형태로 보여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 갤러리 형태는 제가 미리 넣어놓은 페이지 안에 있는 사진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제가 설정을 해둔 거고요. 사진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넣어진 사진이 여기 밖에 갤러리 카드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속성에 해당하는 이미지나 컨텐츠로 카드로 펼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북노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표지 디자인을 갤러리 형태로, 카드 형태로 보여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북노트도 보게 되면 표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펼쳐져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렇게 펼쳐져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와 갤러리의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 보여지는 이 레이아웃을 다르게 한 거다. 이 엄마 페이지, 이 큰 페이지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내가 보고 싶은 형태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헷갈렸던 게 이 레이아웃은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속성과 얘네들은 뭔가요? 라고 또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 두 개가 너무 헷갈렸거든요. 이 위 부분은 엄마 페이지 큰 그림의 레이아웃을 바꾸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랫 부분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나의 디테일에 맞게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속성들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 속성들을 이 페이지 안에 보여줄래? 숨길래를 이 속성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 DB를 이 캘린더 형태로 보고 있고요. 이 캘린더 내에서 내가 설정한 속성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숨기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이 다 보여주면 한눈에 보기가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때의 속성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속성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입력한 그 속성들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눈 모양이 있잖아요. 지금 위는
활성화되어 있고 밑에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위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만 이 캘린더에 보여주겠다고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 비활성화된 거는 자세히 보려면 페이지에서 보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숨길래 라고 제가 숨겨놓은 거예요. 하지만 각각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여져야 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클릭해 보면은 위로 다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길어지죠. 길어지면서 내가 선택한 속성들이 이 캘린더에도 다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캘린더가 너무 커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보여지겠다라고 한 거고요. 당연히 제목이 먼저 표시가 되고요. 프로젝트 구분이 보여지고 진행률이 보여지고요. 진행 상황이 어떤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에서도 점 6개를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위치를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디자인 형태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성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지는 걸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팅해야 될 게 이 필터와 정렬입니다. 이 필터와 정렬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표기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에서 쓰는 기능과 거의 유사한데요. 노션에서의 또 좋은 점은 이 필터를 고급 필터라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 필터 같은 경우는 이미 엑셀에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해보시면 아실 텐데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관계형 롤업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용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게 레이아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세팅하면 된다. 그리고 이 속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어디까지 밖으로 꺼내서 볼 것이냐, 어디까지 숨길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도 내가 지금 데이터를 골라서 보실 수가 있고 정렬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순서 정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볼 때도 이 형태로 수정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가 여기에서 또 다시 내가 나한테 맞는 형태로 선택해서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 형태로만 봤다가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 캘린더로도 바꿔서 보고 또 캘린더로 봤다가 다시 보드 형태로 추가해서 보고 이런 형태로 계속 내가 보고 싶은 형태로 추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복제나 제거가 가능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은 정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또 너무 길어졌어요.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션의 꽃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노션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쓰면 정말 개꿀인데 모르고 쓰면 그냥 메모장, 엑셀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 허들만 넘어보자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어려웠던 분들은 한 번은 휘리릭 보시고 두 번째부터는 중간중간 멈춰서 기능을 직접 이용해 보시면서 노션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거 이렇게 응용해서 나한테 딱 맞는 노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이 영상이 노션 사용해서 스마트하게 일정 관리하고 싶은데 매번 포기하고 또 도전했던 분들께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과 롤업, 또 기존의 DB 연결하는 방법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